이은지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그녀의 사연을 접한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 단체는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돕는 곳으로 은지의 특별한 능력이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은지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문위원으로 합류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억울한 사람들의 진실을 밝히는 데 일조하게 되었다. 그녀의 삶에 비로소 의미 있는 목적이 생긴 것이다. 또한 그녀의 스케치북에 담긴 다른 사람들의 꿈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녀의 그림들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신비롭고 초현실적인 그녀의 그림들은 평론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한 유명 갤러리에서는 그녀에게 개인전을 제안했고 그녀는 그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의 오랜 꿈이었던 화가로서의 삶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며칠 후 은지는 김현우 변호사와 함께 단골 카페에 앉아 있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두 사람의 대화는 깊어졌다. 이은지 씨, 정말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제가 당신의 변호를 맡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는 평생 정의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제 욕심만 채우는 변호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저에게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현우는 진심으로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피로함 대신 생기가 돌았다. 아니요. 김 변호사님이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어둠 속에서 영원히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제 능력이 두렵기만 했어요. 하지만 김 변호사님 덕분에 이 능력이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지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전의 수줍음과 불안함 대신 따뜻하고 단단한 빛을 머금고 있었다. 저에게는 별이뿐이었는데 이제는 김 변호사님도 생겼네요. 은지가 농담을 던지자 현우는 크게 웃었다. 두 사람은 긴 여정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고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얻었다. 은지는 더 이상 고립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녀의 능력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닌 축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은지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아파트에서 고독하게 그림을 그리던 존재가 아니었다. 별이 화가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예술가이자 동시에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의 핵심 자문위원으로서 억울한 이들을 돕는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의 그림들은 영혼을 울리는 메시지로 가득했고 그 수익금은 모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되었다. 그녀의 개인전은 매번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특히 그녀의 대표작인 진실의 눈 연작은 가장 큰 찬사를 받았다. 이 연작은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통해 본 인간 내면의 빛과 어둠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이들에게 깊은 통찰과 감동을 선사했다. 그림 속에는 희미하게 별 모양의 흉터가 새겨진 손목이 자주 등장했는데 이는 그녀의 정체성이자 과거의 아픔을 극복한 상징이 되었다. 이은지는 강남 한복판에 자신의 이름을 딴 별이 미술관을 설립했다. 미술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니었다. 한쪽 편에는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무료 미술 교육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예술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녀의 수업은 늘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어린 시절
그녀가 느꼈던 고독과 단절감은 이제 따뜻한 나눔과 연결로 채워졌다. 어느 화창한 오후, 은지는 미술관의 수업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덩치가 커진 고양이 별이가 햇살 아래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창밖으로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거리에는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김현우 변호사가 들어섰다. 그는 여전히 정의로운 변호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종종 은지의 미술관을 찾아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다. 은지 씨,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네요. 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이들의 순수한 영혼을 보면 행복해요. 그들의 그림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곤 합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을 바라보았다. 서툰 솜씨지만 그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꿈이 담겨 있었다. 은지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를 가만히 쓰다듬었다. 이 흉터는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는 어두운 과거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극복했는지 보여주는 빛나는 증표였다. 그녀는 미술관의 가장 큰 창문으로 다가섰다. 창밖으로 보이는 번화한 도시는 활기 넘쳤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과 단절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일부였고 그녀의 존재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거친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꽃처럼 만개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고 깊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배지나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통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려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은지의 용기 있는 여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내면에 잠재된 진정한 힘을 발견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제1장 폭풍 전의 고요. 이은지, 리의 은지, 의의 작은 아파트 창밖으로는 비좁은 골목길이 보였다. 낡은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햇살은 방 한 구석에 쌓인 이젤과 캔버스들을 겨우 비출 뿐이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는 일정한 간격으로 똑딱 똑딱 소리를 내며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알렸다. 그 소리는 이은지의 고요한 삶을 재촉하는 듯했다. 캔버스에는 손때 묻은 물감 자국이 선명했지만 정작 완성된 그림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녀의 삶은 미완성의 풍경화와 같았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주방으로 향했다. 식료품이라곤 라면 몇 봉지가 전부였다. 물이 끓는 동안 그녀는 무심코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표지는 너덜너덜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다. 그녀는 이 스케치북을 다른 사람들의 꿈이라고 불렀다. 꿈이라고 하기엔 기이하고 초현실적인 그림들로 가득했다. 때로는 형체를 알 수 없는 이미지들이, 때로는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때로는 아름답지만 어딘가 슬픈 풍경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 그림들을 왜 그리는지, 어디서 오는 영감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손이 가는 대로 그릴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왼쪽 손목에는
작은 별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어린 시절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겼지만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저 잊고 싶은 끔찍한 사고였다는 단편적인 기억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후루룩 따뜻한 김이 피어나는 라면을 조용히 먹었다. 텅 빈 방에 울리는 것은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다. 그녀는 종종 자신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다. 고독은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한 동반자였다. 그날 밤 비가 세차게 내렸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잠을 설치던 은지는 문득 배고픈 울음소리를 들었다. 귀를 기울이니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섰다. 낡은 상가 건물 처마 밑 무릉덩이 한가운데에서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털은 빗물에 젖어 엉망이었고 한쪽 다리를 절뚝이고 있었다. 이은지의 마음이 아려왔다. 저 작은 생명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외로움과 고통을 느끼는 듯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고양이는 경계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은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그녀는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고양이의 몸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 작은 생명이었다. 아파트로 돌아온 은지는 젖은 수건으로 고양이의 몸을 닦아주고 상처를 소독했다. 그리고 남은 라면 국물에 밥을 말아 고양이에게 내주었다. 고양이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은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부터 너는 별이야. 그녀는 고양이의 왼쪽 귀 뒤에 있는 작은 별 모양의 무늬를 보고 그렇게 불렀다. 마치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처럼 별이는 그녀의 외로운 삶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이 작은 행동은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연민과 강인함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고통받는 작은 생명을 구원하며 자신 또한 작은 위안을 얻었다. 별이는 그녀의 옆에 웅크려 잠들었고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며칠 후 평소와 다름없이 집에서 그림을 그리던 은지에게 낯선 우편물이 도착했다. 투명한 창문으로 보이는 내용물은 법원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서류였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우편물을 뜯었다. 봉투 안에서 나온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소환장. 그것은 그녀를 절도 혐의로 고발하는 소환장이었다. 그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법원이라는 곳에 가본 적이 없었다. 자신이 도둑질을 했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이게 대체 무슨? 손이 떨렸다. 서류에는 그녀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편의점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훔쳤다고 적힌 물건들의 목록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자신은 결백했다. 하지만 누가 그녀를 이런 거짓말로 고발한단 말인가? 그녀는 서류에 적힌 공소유지 검사의 이름을 확인했다. 강민준, 강민준, 낯선 이름이었다. 이은지는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삶은 늘 조용하고 평범했다. 세상과 거의 단절된 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런 그녀에게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봤다. 세상은 여전히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빗물 자국이 남아있는 창문에는 그녀의 불안한 얼굴이 비쳤다. 그녀의 고요했던 세상에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전조였다. 손목의 별 모양 흉터가
묘하게 시큰거리는 듯했다. 그것은 마치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신호 같았다. 법원으로부터 온 소환장은 이은지의 평범했던 일상에 떨어진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았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고민했다.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백했다. 단 한 번도 남의 물건에 손댄 적이 없었다. 어릴 적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싫어했고 그저 조용히 살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이 계속 맴돌았다. 공소유지 검사. 그는 왜 하필 자신을, 아무런 힘도 배경도 없는 자신을 지목했을까? 이은지는 서류를 들고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그녀의 낡은 옷차림과 초라한 행사액을 본 변호사들은 대부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증거가 명확한데요. 그냥 합의하시는 게 빠를 겁니다.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들의 시선은 그녀를 이미 죄인으로 낙인 찍은 듯했다. 세상은 그녀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았다. 좌절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왜 자신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녀는 늘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살아왔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런데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죄로 인해 비난받고 있었다. 이 억울함은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다. 강민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떠오르는 신예였다. 그는 야망이 넘쳤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번 편의점 절도 사건은 그에게 있어 그저 작은 실적에 불과했다. 그는 최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고 마침 만만한 절도 사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은 변변찮은 배경도 없어 보였다. 이런 사건은 쉽고 빠르게 처리하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편의점 CCTV 영상을 조작하고 증언을 왜곡했다. 어차피 이은지 같은 사람은 반박할 힘도 없을 것이라 여겼다. 강민준은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희열을 느꼈다. 내 배지가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준다. 그는 그렇게 믿었다. 강 검사님, 그 사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저녁, 강민준의 동료 검사 이준영이 술자리에서 넌지시 물었다. 이준영은 비교적 양심적인 편에 속하는 검사였지만 강민준의 거침없는 행보에 늘 주눅 들어 있었다. 강민준은 피식 웃었다. 쉬우면 안 되는 건가? 능력이 있으면 쉬운 일도 빠르게 처리하는 법이지. 그래도 피고인이 너무 초라해 보이던데요. 정말 죄를 지은 게 맞습니까? 이준영 검사. 검사는 증거로 말하는 거야. 증거는 명확해. 의심할 시간에 내 실력이나 키워 불필요한 동정심은 검사에게 독이라고? 강민준은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혹은 그렇게 믿으려 애썼다. 그의 내면에는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열등감과 인정 욕구가 뒤섞여 있었다. 지금의 지위는 그 열등감을 감추고 자신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렇기에 그는 어떤 비난도, 어떤 의심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은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변호사를 찾아보기로 했다. 절박함이 그녀를 움직였다. 그녀는 김현우 김윤우라는 젊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김현우는 막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이 별로 없었다. 사무실은 낡고 그는 피곤해 보였다.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강민준 검사가
자신을 편의점 절도 혐의로 고발했으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말했다. 김현우는 은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는 흔한 변호사들과는 달랐다. 돈을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녀를 재단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는 은지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를 잠시 응시했다. 묘하게 끌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증거가 많이 불리한 상황이네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눈을 믿습니다. 결백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의 눈빛이거든요. 김현우의 말에 이은지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의 말을, 자신의 결백을 믿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저는 변호사 비용을 낼 형편이 안 됩니다. 이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김현우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김현우는 미소 지었다. 걱정 마십시오. 저도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이라 수임료보다는 정의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는 은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사건을 맡겠습니다. 강민준 검사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우리는 진실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은지는 김현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절도 혐의를 벗는 것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돌아갈 곳은 없었다. 그녀의 고요했던 삶은 완전히 깨져버렸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잠자던 억압된 본능, 억울함에 대한 강렬한 저항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첫 공판이 열리는 날, 이은지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다. 낡은 정장 차림의 그녀는 법정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였다. 주변의 시선은 모두 그녀에게 쏠리는 듯했다. 작은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저 여자가 도둑이라며 어쩜 저렇게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니지. 그들의 시선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법정 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은지는 피고인석에 앉아 자신의 변호를 맡은 김현우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젊은 변호사의 긴장감도 엿보였다. 반대편 검사석에는 강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은지를 경멸하는 듯했다. 마치 그녀가 벌레라도 되는 양. 재판이 시작되고 강민준은 능숙하게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편의점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은지가 물건을 훔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강조했다. 조작된 영상이었지만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정교하게 위조된 것이었다. 이은지는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저것은 자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반박할 증거가 없었다. 강민준은 유창하고 논리적인 언변으로 은지를 범인으로 몰아붙였다. 피고인 이은지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에 대한 경시이자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세상의 모든 무게가 자신을 짓누르는 듯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식은땀이 흘렀다.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이대로 억울하게 죄인이 되는 것일까? 그 순간 강민준의 얼굴이 그녀의 시야에 가득 들어왔다. 그의 눈빛, 미세하게 떨리는 입꼬리, 그리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불안감. 이은지의 눈앞에 마치 환영처럼 스쳐 지나가는 이미지가 있었다.
그것은 강민준이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자신의 손에 들린 CCTV 영상 파일을 바라보며 비열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웃음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의 입에서는 겨우 이런 걸로 저런 하찮은 년은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줄 수 있지 라는 독백이 들리는 듯했다. 이 이미지는 너무나 생생하고 선명했다. 마치 그녀가 그 순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은지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당신은 그날 밤 웃고 있었어? 그 비열한 얼굴로? 겨우 이런 걸로 저런 하찮은 년은? 이라고 중얼거렸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법정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모든 시선이 은지에게로 향했다. 강민준의 얼굴에서 자신감 넘치던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겉으로는 침착하려 애썼지만 그의 뺨 위로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은지가 어떻게 자신이 혼자 있을 때 했던 생각을 알 수 있었을까? 그는 소름이 돋았다. 피고인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법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마십시오. 강민준은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방청석에서는 다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강민준의 표정이 너무도 당황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김현우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은지의 말에서 진실의 울림을 느꼈다. 강민준 검사가 한순간 당황하는 모습을 그도 보았다. 은지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강민준의 가장 깊숙한 곳을 건드린 것이다. 현우는 직감했다. 이은지에게는 남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녀의 결백을 밝힐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재판장님, 피고인의 진술은 증거 능력 없는 단순한 모략에 불과합니다. 강민준은 목소리를 높여 은지의 말을 일축하려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불안감이 피어올랐다. 이 여자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알 수 없는 힘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이 사건을 성공적인 실적으로 마무리하려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은지를 철저히 짓밟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를 감옥에 보내는 것을 넘어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려야만 자신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재판은 잠시 휴정되었다. 김현우는 은지에게 다가갔다. 이은지 씨, 방금 그 말씀 무슨 뜻이죠? 어떻게 강 검사의 그런 생각까지 아신 겁니까?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강 검사님의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마치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요.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만졌다. 흉터가 미세하게 뜨거워지는 느낌이었다. 김현우는 은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알 수 없는 능력에 대한 의구심보다는 그녀의 결백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졌다. 이은지 씨,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김현우는 은지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격려에 은지는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녀의 내면에 잠자던 능력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를 위협하는 칼날이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지켜줄 방패가 될 수도 있었다. 강민준은 휴정 시간 내내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이은지의 모든 배경을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그녀의 과거, 가족 관계, 주변 인물들에 대해 더욱 철저히 파헤치라고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적대감이 실려 있었다. 샅샅이 뒤져 저 여자가 뭔가를 숨기고 있어. 반드시 찾아내서 저 여자를 완전히 끝장내 버릴 증거를 가져와. 내 명예가 걸린 문제야. 그는 서류를 움켜쥐었다.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난 것이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이은지를 단순히 절도범으로 몰아넣는 것을 넘어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했다. 그녀의 알 수 없는 힘이 자신을 위협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었다. 이 싸움은 개인적인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진실보다는 강민준 자신의 자존심과 권력이 우선이 되는 싸움으로 첫 공판 이후 이은지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깨닫기 시작했다. 강민준 검사의 내면을 꿰뚫어 본 그 순간 이후로 그녀의 다른 사람들의 꿈이 더욱 선명해졌다. 스케치북에 그려진 이미지들은 더 이상 모호한 추상화가 아니었다. 이제는 특정한 사람들의 생각, 기억, 그리고 감정의 파편들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힘을 느끼기 시작했다. 김현우 변호사는 은지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직관적인 통찰력이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은지에게 그녀가 보는 것을 최대한 자세히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검사님의 사무실이 보여요. 밤늦게까지 혼자 앉아 있어요.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는데 그 서류들 사이에 뭔가 노란색 봉투가 있어요. 봉투 안에는 숫자들이 가득한 표가 보이고 강 검사님은 그 표를 보면서 한숨을 쉬어요. 그리고 이건 완벽하게 숨겨야 해. 절대 들켜선 안 돼. 라고 속으로 되뇌어요. 은지의 말이 이어질수록 현우의 표정은 진지해졌다. 그는 은지가 묘사하는 이미지를 토대로 강민준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강민준은 최근 대기업의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증거를 은폐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노란색 봉투와 숫자들이 가득한 표는 아마도 그 비리 사건의 핵심 증거일 터였다. 현우는 은지의 능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확신했다. 하지만 강민준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이은지가 자신에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간파하고 그녀를 더욱 철저히 궁지로 몰아넣었다. 언론을 통해 이은지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고 그녀의 과거를 캐내어 사생활을 폭로하려 했다. 그녀의 어릴 적 사고 기록과 병원 진료 기록까지 들춰내며 그녀가 피해 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목표는 이은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그녀의 증언에 신빙성을 잃게 만드는 것이었다. 피고인 이은지는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망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강민준은 다음 공판에서 이은지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며 비열하게 공격했다. 법정 안에서는 술렁거림이 일었고 방청객들의 시선은 은지를 동정보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은지는 몸을 떨었다.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이 숨기고 싶었던 상처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수치심과 분노로 인해 얼굴이 붉어졌다. 김현우는 즉시 반박했지만 이미 강민준의 공격은 은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재판은 미군구로 빠져드는 듯했다. 검찰은 CCTV 영상 외에도 여러 명의 위증 증인을 내세워 은지가 상습적인 절도범인 것처럼 꾸며냈다. 증인들은 하나같이 은지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그들의 눈빛은 공포와 거짓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은지는 그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능력은 증인들의 내면까지 꿰뚫어 보았다. 그들은 강민준에게 협박당하고 있었다. 한 증인의 머릿속에서는 아들을 살려야 해. 그 검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라는 절규가 울려 퍼졌다. 또 다른 증인은 돈 때문에 라며 고통스러워했다. 이은지는 그들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처럼 억압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저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저 검사가 시켰어요. 저 증인들은 강 검사님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은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재판장은 그녀의 말을 제지했다. 피고인 진술의 기회가 주어지기 전에는 발언을 삼가십시오. 강민준은 비열하게 웃었다. 보십시오, 재판장님. 피고인은 지금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녀의 주장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여론을 조작하는 데 성공했다. 뉴스에서는 이은지를 괴짜 절도범, 피해망상 환자 등으로 묘사하며 조롱했다. 그녀의 존재는 점점 더 왜곡되어 갔다.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넋이 나간 채 침대에 쓰러졌다. 별이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작은 몸을 비볐다. 별이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다. 별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은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혼자였다. 가족도, 기댈 곳도 없었다. 김현우 변호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서 역부족임을 느끼고 있었다. 강민준의 배경과 인맥은 상상 이상으로 넓었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은지를 짓밟으려 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마지막 공판 날짜가 다가왔다. 증거 제출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 김현우는 지쳐 보였다. 그는 밤샘 조사를 통해 강민준의 비리 사건과 관련된 작은 단서들을 찾아냈지만 그것만으로는 은지의 무죄를 입증하고 강민준을 유죄로 만들기에 역부족이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이은지 씨, 우리가 찾은 증거들로는 부족합니다. 강 검사의 비리를 입증하기 위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당신이 본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 노란색 봉투 안에 뭐가 있었는지, 강 검사가 누구와 연락했는지. 현우의 말에 은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침대에 놓인 스케치북을 바라봤다. 그 안에 답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통제해야만 했다.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그것을 현실의 증거로 연결해야 했다. 강민준의 비리, 그가 은폐하려 했던 진실, 그것이야말로 그녀의 무죄를 밝히고 그를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제는 두려워할 때가 아니었다. 자신에게 닥쳐온 이 고통스러운 시련은 그녀에게 숨겨진 힘을 일깨우고 있었다. 그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혼자이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강렬한 의지가 타올랐다. 마지막 공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은지의 시간은 더욱 촉박해졌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거의 자지 않고 스케치북에 몰두했다. 손목의 별 모양 흉터는 시도 때도 없이 욱신거렸고 그럴 때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강민준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왔다. 그는 단순히 편의점 절도 사건을 조작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은지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특정 대상을 집중해서 생각하면 그 대상의 과거 행적, 숨겨진 의도, 심지어는 가까운 미래의 움직임까지도 이미지 형태로 볼 수 있었다. 마치 시간의 조각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는 것처럼 그녀는 강민준의 집무실, 그가
밤늦도록 들여다보던 서류 더미, 그리고 노란색 봉투 속의 숫자표에 집중했다. 그녀의 눈앞에 선명한 영상이 펼쳐졌다. 강민준이 은밀하게 만나는 사람들, 그들이 주고받는 검은 돈, 그리고 태양건설이라는 대기업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태양건설은 최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고 강민준이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은지는 강민준이 태양건설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란색 봉투 속의 숫자표는 태양건설의 비자금 장부였고 강민준은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이은지 씨, 지금 보이는 것을 최대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김현우 변호사는 은지 옆에서 종이에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을 빠르게 받아 적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만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은지가 강민준의 은밀한 통화 내용을 묘사하자 현우는 무릎을 탁 쳤다. 강 검사가 태양건설의 이사 김영철과 통화하는 장면이 보였어요. 장부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밤 10시 명동의 오래된 창고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장부를 넘겨줄 건가 봐요. 이은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김현우는 즉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은지가 본 것을 토대로 태양건설의 비리 수사를 담당하는 다른 검색에 익명으로 제보할 생각이었다. 동시에 자신은 직접 그 창고로 가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이은지 씨,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강민준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김현우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은지를 바라봤다. 어차피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요. 여기서 물러서면 저는 영원히 도둑으로 남을 거예요. 강민준 검색에 제 인생을 통째로 빼앗길 순 없어요. 은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흔들림 없었다. 더 이상 무기력했던 예전의 은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쳐온 부당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내면에 잠자던 용기와 강인함이 마침내 깨어난 순간이었다. 그날 밤 10시 명동의 낡은 창고 앞, 김현우는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잠시 후 강민준과 김영철 이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짧은 대화를 나눈 후 김영철이 노란색 봉투를 강민준에게 건넸다.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현우는 이 장면을 녹음하고 사진으로 남겼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강민준의 부하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김현우를 덮쳤다. 강민준은 이미 은지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다.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현우에게 다가왔다. 김 변호사, 쥐새끼처럼 따라다니는군. 이은지 그 여자에게 들었겠지 하지만 넌 너무 어설퍼. 이 판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영악해져야 해. 강민준은 김현우의 손에서 녹음기와 카메라를 빼앗아 산산조각 냈다. 현우는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절망으로 물들었다.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는 순간이었다. 강민준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현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은지, 그 여자에게 전해. 그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배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그녀는 완전히 끝장이야. 그는 김영철과 함께 유유히 사라졌다. 창고 안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김현우만이 남았다. 그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바로 그때 은지의 아파트. 그녀는 불안감에 밤새 잠을 설쳤다. 별이도 평소와 달리 불안한 듯 야옹거렸다. 현우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자 그녀의 마음속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녀는 다시 강민준에게 집중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김현우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강민준의 비열한 웃음과 그가 손에 들고 있는 노란색 봉투. 안 돼. 은지는 소리쳤다. 그녀는 직감했다. 현우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단순한 보는 것을 넘어 실제로 느끼고 개입할 수 있는 무언가임을 깨달았다. 그녀의 손목의 흉터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뜨거움으로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주저없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온몸에서 용기가 솟아났다. 김현우를 구하고 강민준의 비리를 만천해 드러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지내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만 했다. 그녀의 모든 감각이 날카롭게 곤두섰다. 법정이라는 상징적인 투기장에서 그녀는 혼자서 거대한 악에 맞서야 했다. 마지막 공판이 열리는 날, 법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언론은 이은지를 괴짜 절도범으로, 강민준 검사를 정의로운 심판자로 묘사하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람들은 강민준의 승리를 당연하게 여겼다. 이은지는 피고인석에 앉아 차가운 시선들을 견뎌냈다. 그녀의 옆에는 얼굴에 멍이 들고 팔에 깁스를 한 김현우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지난밤 강민준의 부하들에게 폭행당했지만 불굴의 의지로 법정에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은지를 향한 믿음으로 가득했다. 강민준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최후 변론을 시작했다. 그는 이은지의 과거 정신과 기록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그녀의 진술이 신빙성 없음을 강조했다. 피고인 이은지는 자신의 망상 속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는 행위입니다. 재판장님, 이 파렴치한 절도범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방청석에서는 웅성거림과 함께 강민준을 지지하는 듯한 작은 박수 소리까지 들려왔다. 강민준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은지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확신했다. 이제 이은지의 차례였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가 묘하게 빛나는 듯했다. 그녀는 강민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 속에서 그녀는 또다시 그의 오만함과 불안감을 동시에 읽어냈다.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법정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강렬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 안에는 강민준이 태양건설의 김영철 이사와 은밀히 만나는 장면, 그들이 비자금 장부를 주고받는 모습, 그리고 강민준이 김현우 변호사를 폭행하는 장면까지 그녀가 본 모든 것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다. 강민준 검사님, 당신은 편의점 절도 사건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태양건설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은지의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은 술렁거렸다. 강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은지를 노려보았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재판장님? 피고인의 만건을 제지해 주십시오. 강민준은 소리쳤지만 은지는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진실의 힘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이 김영철 이사와 주고받은 대화의 일부를 정확히 읊었다. 당신은 김영철 이사에게 장부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10시 명동의 낡은 창고에서 김 변호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이은지가 이 말을 하는 순간 강민준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그가 혼자서 혹은 은밀한 장소에서 했던 말과 행동들이 마치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되자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방청석에서는 경악과 함께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때 김현우 변호사가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합니다. 김현우는 어젯밤 강민준에게 폭행당하기 직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형 카메라로 녹화한 영상 파일을 은밀히 전송해 두었던 것이다. 영상에는 강민준이 김현우를 폭행하고 증거물을 파괴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김현우는 은지의 설명을 토대로 태양건설 비리 수사팀에 익명으로 제보했고 그들이 강민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노란색 봉투 속 비자금 장부를 찾아냈다는 소식도 전했다. 법정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방청객들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거렸다. 강민준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허탈하게 웃었다. 그의 권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전부 거짓말이라고. 강민준은 발악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힘을 잃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이은지는 무죄입니다. 그 한마디에 법정 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은지를 향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빛은 이전의 의심과 조롱 대신 경애와 감탄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은지는 눈물을 흘렸다. 억울함과 고통,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해방감에 그녀는 주저앉을 뻔했다. 김현우 변호사가 그녀의 어깨를 지탱해 주었다. 강민준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반항했지만 이미 그의 권력은 산산조각 난 뒤였다. 그의 얼굴은 이제 더 이상 자신감 넘치는 검사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초라하고 비참한 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의 죄는 만천에 드러났다. 이은지는 그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증오심은 없었다. 그저 연민만이 남았다. 그는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파멸시킨 것이었다. 법정을 나서는 이은지에게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은 그녀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김현우 변호사와 함께 조용히 법원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별 모양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특별한 능력, 그리고 그녀가 겪어낸 모든 시련을 이겨낸 승리의 상징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억압하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이은지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무죄 판결을 넘어 사회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강민준 검사의 비리는 언론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졌고 그는 검사직을 박탈당함과 동시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그를 맹목적으로 지지했던 언론과 대중은 이제 그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았다. 강민준은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다. 그의 교만함은 파멸로 이어졌다. 한편 이은지를 정신 이상자로 매도하고 허위 보도를 했던 일부 언론인과 검사들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성급한 판단과 편견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지 깨달았다. 특히 강민준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몇몇 검사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깊은 반성을 하고 약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는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기로 다짐했다. 그들은 이은지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며 생긴 법률 비용을 기부하기도 했다.